4만 달러 돌파, 비트코인 폭등합니다. 실제로는 4만 1,000달러도 돌파했고요. 이제 4만 2천 달러도 돌파할 가능성 높습니다. 이대로라면 4만 2천 달러도 쉽게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지금 12월 5일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4만 1,685달러였거든요. 4만 1,658달러.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전체적으로 흐름도 보면 말입니다.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것도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3개월 사이에 65.6%가 올라갔습니다. 16,518.6달러가 올라갔어요. 25,166.40달러에서 41,685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그야말로 고공행진이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틀리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 비트코인 많이 올라가네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과거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2021년 11월 12일에 64,400달러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이거 넘어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그냥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비트코인은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너도 나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말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썼는 그 투자자 말입니다. 저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하는 이야기도 비트코인 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봅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올라갈까? 기본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예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온다고 이야기하니까 비트코인을 두고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비트코인 쪽으로 투자를 하면서 금에 대한 투자보다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 이런 생각이죠. 지금 시장에서는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인데요. 인하할 거라는 거예요. 인하할 거다. 상반기에 인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들마다 굉장히 다르긴 합니다. 6월 이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6월 이후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사실이 어떤 시기든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뜻이니까 그 금리 인하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중요한 거,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 신청을 해놨습니다. 2023년 12월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관련된 투자에 대한 상장지수 펀드니까 주식시장이 상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10개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1월 10일에 1개 정도는 승인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까지 갑니다.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가봐야지 합니다. 이게 만약에 ETF로 주식시장이 상장하게 되면요,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비트코인 가격도 폭발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일반적인 예상. 그런데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폭락하겠죠. 폭락하겠죠. 그러나 10개를 현재는 신청해 놓은 상태고 어쨌든 10개가 신청이 돼 있으니까 1개는 안 되겠느냐. 1개가 되면 2개 되고 2개가 되면 3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는 예측을 하는데 이것은요,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너무 커지면요, 비트코인 자체가 너무 커지면 통화량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통화량에도.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 가상자산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장지수 펀드 승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세 번째는요, 반감기. 내년 5월에 반감기가 오거든요. 비트코인은 전체 총 발행량이 2,100만 개까지만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2,100만 개까지. 지금 현재가 말입니다. 분석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요.
뭐 2천만 개 정도는 이미 나왔다. 뭐 이렇게도 분석하는 데가 있기는 한데요. 예, 얼마나 채굴이 됐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예, 어느 정도까지는 채굴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감기가 되면 채굴의 양이 줄어들어요. 과거에 말입니다. 최초 비트코인은 10초당 발행 수가 50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는 6.25개까지 떨어졌거든요. 내년에는 말입니다. 3.125개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2012년에서는 100배 폭등을 한 적도 있고요. 2020년에는 7배를 폭등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오면 반드시 예,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만큼 채굴하는 게 적어지고 예, 쉽게 말하면 양이 덜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충격이 온다는 이야기죠. 실제 반감기 때마다 이게 비트코인은 올라갔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2011년에 비트코인 한 개 개당 가격이 1,300원? 1,300원이었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2013년에 1차 반감기가 오니까 12,000원이 됐어요. 12,000원. 1,300원이 12,000원 됐으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말입니다. 2013년에 12,000원이었던 것이 2017년 4년마다 반감기가 오니까 2016년 7월이 반감기였는데 2017년에는 이게 77만 원 됐어요. 77만 원. 12,000원이 77만 원 됐으니까 폭등했죠. 배수가. 장난 아니죠. 이것이 말입니다. 또다시 반감기가 옵니다. 2020년 5월에 반감기가 오니까 77만 원이 1,089만 원이 됐습니다. 1,089만 원.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나 될 거냐. 이번에는 2024년 5월이 반감기거든요. 1,089만 원이 얼마가 될 거냐. 이미 지난 2021년 11월에 7,570만 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고요. 현재 5,446만 원이니까 얼마가 될 거냐. 이미 말입니다. 예측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2024년 5월에 반감기 4차 반감기가 지나고 2025년이 되면 얼마 될 것인가. 그에 대한 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분명한 것은요. 반감기 때마다 예, 이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랐다는 거 반드시 한 번쯤 보셔야 된다. 그 생각은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가상자산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오신 분 그리고 정환진 TV가 세상을 바꾸는 뉴스를 시작할 때 예,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조금 사신 분들은 지금 뭐 기분이 좋겠죠. 예. 그러면 계속해서 사왔고 투자를 해왔던 분은 분할 매수로 계속 사시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분할 매수로. 근데 너무 많이 사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워낙 출렁거리니까 너무 많이 사는 건 반대지만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요인이 워낙 많으니까 반감기에 대한 요인, 예, ETF에 대한 요인, 예, 금리 인하에 대한 요인, 여러 가지 요인,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요인은 많으나 이게 투자 시장이라는 것은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할 매수를 굉장히 이야기하고요. 분할 매도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무리하게 지금 말입니다. 시장에 들어가서 나 비트코인 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 너무 무리하다.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예,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코인에 대한 가상자산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할 때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지 지금처럼 말입니다. 폭등한 상태에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가겠다.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 조심하시는 것.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예,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